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유튜버 안모 씨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토종 한국인입니다. 네. I have a message to the Chinese government. 네, 이 유튜버의 국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안 씨가 미군 소식통과 CIA 요원을 사칭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연수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기사와 중국 간첩단이 국내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은 안 씨의 국적이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웃어넘기기엔 사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안 씨가 미군 관계자인 척 증언했던 기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인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최후 변론을 하는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피력할지 주목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모 씨의 국적과 수사 상황을 오늘 경찰이 간단히 브리핑을 했고요. 이와 함께 알려진 소식이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정광훈 목사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이다라는 게 오늘 경찰의 설명인데 10명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서부지법 침탈 백색 테러가 있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부지법을 침탈했던 이들이 외쳤던 거는 국민저항권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저항권을 입에 올렸던 사람은 광화문에서 극우 성향의 지지층을 추동하는 정광훈 목사 입에서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고 석동원 변호사 입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정말 폭동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눈에 띄었던 거는 특임 전도사, 사랑의 교회 특임 전도사도 당시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을 쳐들어갔던 것들이 밝혀졌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직접적 관련성도 있겠으나 일단은 정광훈 씨가 여러 가지로 이 서부지법 폭동에 있어서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작점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경찰의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저는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서부지법 침탈은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엄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관련이 있다 없다 정도의 수사 속도를 가지고는 이게 국민들한테 뇌리에서 잊혀질 수 있다라는 예.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단호하고 속도감이 있는 그런 정광훈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133명을 수사 중이고 구속도 있고 불구속도 있고 검찰에 송치된 사람 또 순차적으로 송치될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오늘 경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발표를 한 것이 이제 법리 검토가 또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경찰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내란죄의 선전선동이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격하게 이제 어떤 발언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사실 내란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여러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고요. 이 내란이란 부분은 실제로 이제 내란에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이게 가담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보혜 위원님.
정광훈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관련성이 있는 피의자들을 조사한 후에 관련성을 좀 더 입증한 뒤에 할 것 같죠? 원래 검경이 그 어떤 조직의 두목, 수괴급을 수사를 할 때는 주변부터 다 수사를 한 뒤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핵을 딱 뽑아내는 거죠. 주변부터 한 뒤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수사 기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경우에는 이 확신범이기 때문에 얼굴도 또 너무 많이 알려져서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 인멸할 게 있을까요? 이미 방송에서 너무 많은 설교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연설을 통해서 범죄 혐의는 증거물은 상당히 확보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란 세력이 아직도 준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사람은 수괴 윤석열을 포함해서 군경 드러난 지휘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 작동했던 사람들, 빙산의 일각 정도만 딱 드러난 사람들만 구속돼 있고 나머지는 빙산의 몸체처럼 있는 거죠. 철저하게 다 발본수수 세권을 하려면 내란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내란 혐의로부터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탄핵된 뒤에 내란 특검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되고 내란 특검이 발동이 돼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광훈도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든 일단 결론을 짓고 나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그리고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한 대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이 됐고 본인을 그동안 미국 중앙정보국 소속의 블랙 요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미군 예비역이라고 주장도 했거든요. 오늘 경찰에서는 육군 병장을 전역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성일 위원님. 한마디로 뭐 거짓 상상에 빠져서 거짓 인격을 만들어낸 거죠. 아니 블랙 요원이 누가 자기가 블랙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자기 정체도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은 어딜 가나 있었어요. 이렇게 히어로물을 동경하거나 그래서 착각 속에 빠져서 본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동네 가면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은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잘한다 해줘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냐 하고 띄워주면은 자기 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망상이란 게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망상은 실제로 전염이 돼요. 그 공유 망상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망상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허위 사실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그걸로 해서 계엄을 했다는 망상을 주입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다가 미국 정보통이라고 허위 인터뷰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화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문제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씨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지만 우리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이런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처벌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안모 씨가 스카이데일리 기사로도 기사화가 됐고 그것보다 눈에 띄었던 게 KBS 인터뷰였거든요. 선관위 간첩 기사 정보원은 나다라면서 자신이 블랙 요원인 것처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니까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그걸 받아서 더 헌재 심판에서 이걸 주장을 확대하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것도 이번에 한번 짚어봐야 될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편적인 사안이긴 하죠. 안 씨라는 분이 뭐 CIA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 자체가 블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깜해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참담한 기분이 드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주장하는 바가 정말 조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주장이고 그런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중국인들이 개입해서 부정선거에 들어갔다. 예. 그 간첩들을 체포해서 미군에 보냈다. 이걸 유튜브로 얘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또 언론 스카이데일리인가요? 그쪽에 이제 제공을 해서 기사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허황된 망상에 빠진 사람의 그냥 허황된 주장으로 끝났으면 이게 하나의 그 안에서의 사회의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의 허황된 주장이라고 할 텐데 이거를 지금 현재 비상계엄의 근거로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금 아까도 자료화면에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피청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중국인 간첩단은 99명을 체포해서 감금해서 보냈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근거로 쓰고 이게 계엄의 근거로 쓰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감옥에서 썼던 메시지 중에 내 것이를 보지 말고 올바른 정보가 있는 유튜브를 봐라.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맹신해서 여기까지 다다랐다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얼마나 망상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호적됐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단편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참 참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안 씨가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검증을 못한 언론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이게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한 내가 이제 제보를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안모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법률적인 부분을 물어보셨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게 언론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또 그 전에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가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말을 믿고서 이거를 언론으로 기사를화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또 많은 이제 또 확인을 거쳐서 이게 제보를 받아서 이제 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의 책임이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또 스카이데일리가 이재명 대표가 꼭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의 전체 이제 신문에서 이 광고가 빠졌던 그 신문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언론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그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제보자가 맞다면 이 사람 말만 가지고 신뢰를 해서 기사를 써서는 안 되겠죠. 이게 다 2중, 3중으로 다 이제 확인을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언론사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보영 의원님 생각은요?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이 안 씨가 서로 통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앞으로 잘 쓰면 내가 계속 기사 제보해 줄게. 데스킹도 봐줄 거야 하니까 그 기자가 아니 그냥 그걸 넘어서 아예 써주시면 좋고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문답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스카이데일리가 우리가 그냥 언론사 하면 대체로 생각하는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흔히 뭐 정통 언론 혹은 레거시 미디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어떤 제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현장 기자가 기사를 쓰면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반론 취재는 확실히 했느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없느냐 엄격하게 거치죠. 그걸 거치지 않은 언론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내용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기사화됐다는 것 자체는 그렇고요. 예.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이렇게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정당이고 정치권에 있는데 그럼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데 조국혁신당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억울해서 도저히 그런 비판에는 예.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책임이죠. 내란의 힘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국민의힘이 기댈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이 돼주니까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일당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와 있는 저런 안씨뿐만 아니라 극우 태극기 부대들에게 계속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 중이고 윤석열은 이번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통합을 위해서 뭐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주장에 탈을 쓰고 나오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책임이다, 조국 혁신당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뭐라고 답을 제가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일단은 먼저 그 안모 씨가 얘기한 그 스카이델리에 미국 정보통 중 본인이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사실이 먼저 이게 사실인가 확인이 되고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또 하나의 언론사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든지 저희는 어떤 집회든 이런 폭력적인 시위나 집회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누차 얘기를 해왔고요. 또 그리고 집회 동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민주당 얘기를 꺼내서 그런데 당직자에 대한 동원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이렇게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것, 저는 이거는 정치권의 모든 정치권,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변인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국민들이 높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그럼 광장으로 국민이 모이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거는 동원하지 말아야죠. 동원하지 말고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은 말하자면 제한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누려야 될 권한이지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동원령을 낸 것이 마치 정치에 개입해서 민주당이 드디어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게 그동안은 당원 소집 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르게 된 배경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게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한두 번 정도 거론하는 건 좋습니다. 그냥 본청에 앉아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내란의 우리 우두머리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니 헌법재판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 요청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몇 차례를 방문했냐? 4차례를 방문합니다. 항의 방문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가서 재판을 압박하고 판사에 대한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너무나 정광훈 측과 같이 해서 발을 맞춰서 가니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법권의 침탈을 막을 수 없겠구나. 정치적 개입을 하게 만든 단초가 국민의힘이 있지 않았냐. 그거는 분명히 선후관계는 따지고 물어야지. 그동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민주당이 당원 소집을 해서 헌재의 어떤 판결을 흔들려고 했다. 저는 그거는 조금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김성열 위원님. 서울경찰청이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 지금 언제 선고할지 모르는데 일단 선고를 한다면 그 당일에 가포 비상 발령을 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만큼 광장도 분열돼 있고 그 결과가 어떻든 굉장히 여론이 과열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포 비상은요,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비상 경계 태세 중에 가장 높은 단계예요. 이게 나오면은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다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때나 나오는 거냐면 외국과의 정상회담 또는
테러가 예고됐을 때 이럴 때나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발령이 됐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탄핵 선고날 발령될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발령을 하겠다고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 너무 분열돼 있어요. 실제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헌재를 지나칠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허위 사실까지 섞어가지고 뭐 심지어는 재판관 이름을 대면서 밟아라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서부지법에 실질적으로 사상 초유의 사법 폭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했을 때 헌재를 또다시 침탈하려거나 혹은 방어하거나 이런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이 이걸 충분히 막아야 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발생을 한다면은 관련자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로 선동했던 사람들까지도 엄하게 처벌을 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마지막 최후 진술을 듣게 되는데 일단 시간 제한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제한이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과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할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형식상 한두 줄은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하겠으나 사람은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그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여준 변론에서의 모습들은 일말의 반성과 미안함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통치행위라고까지 하면서 계엄은 계몽령이다만 국민들의 머릿속에 던져놨지요. 그리고 부하들 탓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내란에 대한 이 본인의 행위가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성공했다라는 거의 비합리적인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이제 와서 최후 진술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어떤 입장문이 나올까 싶어요. 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내란의 행위 그때 밝혔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과 종북 세력 등등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했다.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의 자백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내일 시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많고 그다음에 시간 제약 없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하겠으나 중요한 뼈대는 결국 내란에 대한 마지막 자백을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세요? 진짜 내일이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인데 이게 무제한이라는 걸 헌재에서든 언론에서든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이 무제한인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심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최후 변론이라든지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변호사지만 마지막에 준비를 할 때 그냥 재판부에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론할 거나 이런 신문 기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주고 이제 대통령이 말이 많으니까 되게 오랜 시간을 할 거다 이렇게 희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와서 이제 이 비상 계엄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거대 야당이 줄탄핵 29번인가요? 이 연쇄 탄핵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입법 독주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입법 독주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간첩법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막고 국가보안법 이제 막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자고 하고 있고 반기업법이라든지 반경제법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수기 없이 이제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면에 대한 그런 토로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최후 변론이기 때문에
최후 변론이라는 건 재판에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이 재판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뭐 대국민 사과의 자리라기보다는 이건 최후 변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께 또 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실 테니 아마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내일 지켜보죠. 일각에서는 대통령 메시지에 임기 단축 개헌이 담길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보도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과 반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야설도 있었고요. 개헌설도 있고,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므로 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해서 바로잡자, 혹은 잘못했으니까 자진 사퇴하자, 이런 생각을 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무성하게 나오는 것이지 윤석열은 절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사과도 경고성 개몽령을 내렸는데 깜짝 놀라셨죠. 그런 점에서 유감입니다. 이상의 사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야설, 자진사퇴, 개헌설 모두 변호인 개인 생각을 흘리는 것 같고요.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혹은 변호인단 쪽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즉 내란은 잘못된 헌법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헌법이 있다고, 이전에 헌법이 잘못됐다고 이전에 대통령들이 저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의 잘못이지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헌법 바꿔야 됩니다. 다시는 내란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헌법으로 바꿔야지요. 일단 내란을 종식시킨 이후입니다. 예, 비상계엄 사태가 다 정리되고 나면 개헌을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인데요. 김성일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글쎄요,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원 드라마나 뭐 실제로 송사 보시면 그러잖아요. 증거나 증인에 대해서 이거는 반박을 하고 이거는 인정을 하고 우리 편에 유리한 증인 불러다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논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현행범이나 다름없고 증거나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판결의 내용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판사라든가 아니면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는 결코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재판을 하다 보니까 최후 변론도 사실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야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승복을 할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탄핵의 결과가 인용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승복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좀 내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한 승복을 이야기할 때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론이든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에너지 경제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공정하게 진행된다 50.7%, 불공정하다가 45%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에서의 승복은 어느 쪽 결론이든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승복을 안 할 방법은 없죠. 네, 일단 뭐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현상은 ARS 응답에 있어서는 저런 결과들의 여론조사가 많고요. ARS는요? 그렇죠. 전화 그 응답 조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조사 부분은 저와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보수 측, 특히나 이제 과열돼 있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전화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가 같은 ARS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식어서 빠집니다 한번. 예. 빠지고 나고 3월 중순쯤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 이후에도 저런 양상이 나올 것이냐. 절대 저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나 저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사 방식 등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이제 여론조사의 이제 조사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좀 의문점이 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기에서 이제 공정이 50.7%고 이제 불공정이 45%로 나왔는데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불공정한 지표가 45%나 된다라는 저 점이 주의를 깊게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위의 정말 헌법 그런 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재판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 이 심리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답한 것이 45%나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변인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심판 과정을 보고 심리 과정을 보고 이게 정말 공정하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최종 변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이제 많은 심리를 했고 많은 심리를 했다 하셨고 예. 또 많이 증인들도 충분하다 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정말로 이제 국민 분열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 이제 구속할 때 단 15자로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선고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할 텐데 정말 다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말 신중한 그런 심리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정문 아주 짧게만 쓰는데도 하나, 예. 이 같은 여론조사 혹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의 인용과 기각 보면 탄핵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게 45 정도 나왔으면 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는 헌재가 어떻게 저런 윤석열 내란수계한테 저렇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엉뚱한 소리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냐.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불공정성을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도 예. 있다는 말씀이네요. 물론 그 내부 더 세밀한 조사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 마무리하죠.